오늘은 기하공차 규제에 사용되는 공통기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문맹 탈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역, 니은, 가나다라 글자를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약속된 점선,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업할 때 내가 여러분들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 습관 연습하는 거니까 내가 물어보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돼. 정답은 없어. 그리고 나라고 다 알겠어요? 나도 계속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좋은 또 아이디어를 나한테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서로 얘기합시다. 학습 목표는 기하공차 규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호를 이해한다. 데이텀 관련된 기호, 재료조건 관련된 기호, 치수 관련된 기호 등등. 그럼 왜 자꾸 이렇게 기하공차, 이 기하공차라는 것을 오타났네? 왜 자꾸 기하공차라는 것을 강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얘기했죠. 치수공차 방식에 비해서 기하공차 방식이 위치도 합격되는 영역이 57% 확대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하공차 방식을 써야 조립이 되면은 기능이 이상이 없고 그 상태가 합격이 되도록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치수공차 방식으로 했을 때는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데 불량이 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원가 절감하고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하공차 쪽으로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좀 늦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고 현장에 나감으로써 그만큼 경쟁력을 이제 갖추는 거다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여러 가지 기호가 쭉 나와 있는데 앞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Toleranced Feature Indication. 이거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 공차 형체 지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현장에서 도면을 많이 접하는데 예전에는 외국에서 도면이 들어오면 그걸 다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다시 도면을 그렸어. 그러다 보니까 도면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 규격, 한국 규격, 일본 규격이 다 달랐어.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 회사가 GM하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GM에서 어떤 도면이 오면 그걸 우리 현실에 맞게 다 고쳐서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인치를 쓰니까 우리는 밀리미터를 쓰잖아요. 밀리미터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환산하면서 또 오차가 생기고 이래서 설계 자체가 분량이 많고 이랬는데 요즘은 전 세계가 ISO 규격으로 다 통일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온 도면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해석을 하고 가공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어가 그대로 표기된 도면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기호, 용어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 영어로 그 단어를 그대로 앞에 써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친해지라고. 그래서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작문을 공부하고 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소한 도면에 나와 있는 문장, 기호 정도는 전부 원어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에요. 여기 보면 이
이 퓨처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말로 치면 형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형체 어디서 들은 기억나? 2학년 1학기 때 앞에 1, 2, 3주차 이론 했죠? 거기서 조립과 관련된 형체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런 용어 썼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1학기 때 그 교환에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때 설명을 했던 게 이런 거였죠. 이렇게 도면을 그렸다. 파이가 얼마고, 그죠? 파이가 1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0.1이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 형체라는 거죠. 이 파이 10이라는 게 얘가 파이 10이라는 게 설계 형체예요. 이게 얘는 지름이 10mm인 이런 원통인 거야. 그런데 가공 형체는 가공을 아무리 잘해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원통을 만들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가공을 하면 이렇게 가공이 된다고 그랬죠. 얘는 3차원 곡면이 가공이 된다. 형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오차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원일 수가 없는 거죠. 원통일 수가 없고. 그래서 가공 형체다. 가공 형체는 3차원 곡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측정 형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학기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 측정 형체는 설계 형체도 아니고 가공 형체도 아니고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낸 형체야. 지금 얘가 실질적으로는 3차원 곡면 형상이지만 설계자의 의도는 얘가 분명히 원통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원통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 제품은 원통이어야만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형체가 원통이었다. 가공 형체가 곡면이었다. 그러면 측정 형체는 무조건 설계 형체가 되는 거예요. 원통인데, 왜냐하면은 원통이어야만 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3차원 곡면을 가지고 억지로 원통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요거 빨간 거 기억날 거야. 3차원 측정기로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죠? 이 측정된 요 점들을 가지고 원통을 만드는데, 이러한 평균 원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름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뭐 9.9. 그래서 10으로 가공이 됐지만 가공은 3차원 곡면이 됐다. 그런데 제품의 기능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측정에서는 설계가 원통이면 얘도 원통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파이가 9.99.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준다고 그랬어요? 3차원 곡면을 억지로 원통을 만든 거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이런 값들이 있죠. 그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9라는 치수뿐만 아니고 원통도라는 정보를 같이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립을 할 때 안 맞아. 9.9라는 게 평균값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3차원 측정기에서도 얘가 정확하게 조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줘서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조립되어서, 이게 내경이라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얘는 지금 외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정확하게 조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원통을 가정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될 수 있는 원통이 무슨 원통이라고 그랬죠? LSCY, MJCY, MCCY, MICY, 이런 거 기억나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MICY, MCCY 이런 거 관련된 용어가 또 뭐가 있었죠? 포락 조건이라는 거에 이거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죠? 조립이 되도록 하는 거. 근데 이걸 누가 이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포락의 원리를 테일러의 원리라고도 부른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 이때 이 나오는 이 내용들이 전부 이 형체하고 관계가 되는 내용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은 공차가 붙은 톨러런스드 피처, 그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처라는 건 뭐가 돼요? 이게 피처인 거예요. 이 원통이 피처야. 형체. 근데 무슨 형체냐면 여기에 공차가 이렇게 붙어 있다 해서 요 기호를 공차 붙은 형체를 지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요 톨러런스 피처 인디케이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여기서 인디케이션은 지시라는 뜻이에요. 지시, 가리킨다. 여러분들 실습할 때 요거하고 요 단어하고 비슷한 측정기 사용한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인디케이터. 같은 얘기예요. 인디케이터. 이거는 지시자. 지시하는 어떤 장치,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인디케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지시했다, 지시, 이 뜻이야. 그러니까 톨러런스드 피처 인디케이션, 공차가 붙은 형체를 지시하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지시한 거하고 이렇게 지시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밑에 거는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거는 요 치수, 요 치수의 중심, 즉 이 축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이 원통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공차가 붙은 형체를 지시했는데 공차를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진원도 0.1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요 틀,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요거를 공차 틀이라고 그래요.
공차를 넣기 위한 틀이다 이런 뜻이고, 지금 요거하고 요거 지금 같은 얘기예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냐 면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고,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일각법으로 그렸어요, 삼각법으로 그렸어요? 삼각법으로 그렸죠? 삼각법으로 그렸고, 자 여기에 보면 이 공차 지시를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가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평면도 0.1 이런 게 지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 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 이면이 되는 거죠, 이면. 그죠? 근데 내가 이면 말고 이 뒤쪽에 있는 면을 평면도를 지시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에? P? 동그라미? P하고 동그라미? P는 그는 돌출공차역이잖아요. 지금 이 도면에서 이 앞면이 아니고 이 뒤쪽 면을 평면도를 규제하고 싶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지. 지금 이거는 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뒷면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죠? 이렇게 가면 얘는 저 뒤쪽 면이구나, 이면이구나, 이 표시는 이 뒷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실선으로 나온 것은 요 앞면이구나, 그죠? 지금 서로 약속된 점선, 기호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도면이 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 폼나게 이렇게 뭐 약속된 점선, 문자, 기호 이런 표현을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차 붙은 형체 지시, 요거는 이해했죠? 이 공차가 붙은 형체를 지시를 하는데, 이 형체라는 게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이 원통이 면이 되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중심 축선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요거 다 이해했죠?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건 안 중요해요. 외우는 거는 시험 보면 다 반납이야, 반납.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다가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가 달라진다. 표면이냐 중심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앞면이나 뒷면이나를 따질 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는 것은 은손을 표시한다. 요거 지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텀 피처 인디케이션. 이건 데이텀 면 지시예요. 데이텀 형체 지시. 형체를 지시하는데, 어저께 하다 보니까 가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 면, 데이텀으로 지시하고자 하는 그 면에 삼각형의 밑면이 가도록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데이텀은 많이 표시를 해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형체 지시하는 거하고 얘도 같은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데이텀을 여기다 주느냐, 또는 여기다 주느냐,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측정 실습할 때 도면에 이런 게 나갈 거예요. 정반이 있으면은 제품이 이런 제품이 있어. 이런 제품이 있는데 데이텀을 이렇게 주면 요 폭의 중심이 데이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여기다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 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된다 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텀 표적 지시. 이 지시라는 건 전부 화살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시하려면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니까. 데이텀 표적은 어떤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데이터 위치를 정확하게. 네, 데이텀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데이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건데 데이텀 면도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직선이라도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 직선이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측정을 하면 전혀 다른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데이텀을 측정을 해라 라는 것을 지시하는 게 데이텀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봤죠? 우리 공구 현미경 측정하는 설명할 때 잠깐 얘기했죠? 이게 있으면 여기 그럼 요거는 A1, 요거는 A2, 여기는 B1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A1, A2, A3가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가지고 치수를 줬죠. 뭐 50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이런 식으로. 그죠? 데이텀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줬던 거 기억나죠? 이게 데이텀 표적이야. 그게 데이텀 표적인데 얘를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 치수를 줬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위치를 이렇게 측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디에다가 측정을 하면 된다. 이게 영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어진 좌표에 뭐 3mm 범위 내에서 그냥 찍으면 된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각형으로 요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 요 사각형 표시죠, 요게. 그럼 여기다가 사각형 표시를 하고 5 이렇게 주면 5mm 되는 요 영역 안에다 측정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이 데이텀 표적이야. 여기 보면 데이텀 타겟은 점, 직선, 뭐 면적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요쪽에. 여기는 만약에 뭐 파이 3이다. 그러면 여기도 요 3mm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데이텀 표적이다. 데이텀 표적을 주는 목적은 모든 측정 결과가 데이텀으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데이텀을 서로 정해놓고 같은 데이텀을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제품도 측정값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이제 작업 표준사라는 걸 만들어요. 가공할 때는 가공하는 표준을 만드는데 측정할 때는 측정 표준서를 만들어. 그래서 그 측정 작업 표준서를 만들 때 이런 데이터 표적을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측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표적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데이터 타겟. 이거 모든 측정 결과에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TED, 테드라고 돼요. 테드. 이거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이거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위치도. TED를 주는 이유는 얘는 위치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 여기 보면 여기 TED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어김없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위치도 파이 0.1 뭐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게 40도라는 것이 TED가 주어졌죠. 그러면 얘는 여기는 뭐가 규제가 되겠어요? 경사도가, 그렇죠. 경사도가 주어지겠죠. 그래야 40도 기준으로 얼마나 경사도가 나오느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TED는 반드시 위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경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ISO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그랬죠. 똑같은 용어가 ASME는 뭐라고 그랬죠? 베이직 디멘션. BASIC. 이거 기초잖아요. 기초. 치수. 베이직 디멘션이라고 하는 기준 치수. 느낌이 확 오죠? 기준 치수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아공차가 ISO 규격 어디에 규제가 됐느냐 요거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 ISO는 1101의 전반적인 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ASME는 Y14.5라는 규격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게 ISO하고 ASME 규격 차이가 좀 있는데, ASME는 기아공차, 위치도, 뭐 최대 실체 조건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전부 한 규격에 모아놨어. 기아공차 관련된 관련 규격을 전부 모아놨다. 그래서 ASME Y14.5 요 규격집만 보면 다 나와. 근데 ISO는 이게 뭐 일반적인 거 1101 MMC에 관한 거는 또 어디에, 위치도에 관한 건 또 어디에, 규격이 전부 나눠져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ISO는 무슨 약자예요?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그래서 ISO예요. 이거는 요거는 국제 표준화 기구 이런 뜻이에요. ISO라는 게. 그럼 ASME는 뭐예요? 어? ASEM이 아니고 ASM이죠. ASME. 그죠? ASME. 이건 무슨 약자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해봤죠?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KS죠. 한국공업규격. 미국은 뭘 같아요? 에? 미국은 ANSI죠. ANSI. 그죠? 근데 얘는 왜 ANSI가 아니고 ASM이야? 어? 우리나라는 모든 규격을 다 KS로 묶어서 관장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옛날에 ANSI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관련된 단체가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것은 미국 기계 기술자 협회. 요 약자야. A가 아메리카, 미국, 협회가 소사이어티, 기계 기술자가 미케니컬 엔지니어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 관련된 일을 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